국토의 95%가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매년 수천 톤의 모래를 호주에서 심지어 스코틀랜드에서까지 배로 실어온다는 거 아시나요? 북극에 얼음을 파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변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밤사이 몰래 해변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메이카에서는 어느 날 아침 주민들이 눈을 떠보니 해변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3년 만에 미국이 20세기 전체에 걸쳐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양을 써버렸는데요. 이 속도라면 인류 최후의 모래전쟁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보면 온통 갈색이에요. 뿌연 필터를 씌운 것처럼 모래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드는 당연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냥 저기 있는 모래를 퍼다가 건설 현장에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사막의 모래와 건설에 쓰이는 모래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막 모래는 바람에 의해 침식되는데요. 수천 년 동안 바람에 깎이다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반면 바다나 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물에 의해 침식되면서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죠.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 거친 표면이 시멘트와 결합하면서 강력한 접착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막 모래는 너무 매끄러워서 서로 달라붙질 않거든요. 손에 비누칠하고 악수하는 것처럼 미끄러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도 사막 한복판에 있으면서 수입 모래를 썼어요. 높이가 828m에 달하는 이 건물을 사막 모래로 지었다가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두바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나라들이 정작 모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에 미쳐 있다는 건 아시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 시계탑을 지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옆에 놓으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거든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해양 모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자국 내 사용 가능한 모래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래는 물과 공기 다음으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연 자원인데요. 우리가 쓰는 속도보다 자연이 만드는 속도가 훨씬 느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뜻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설 강국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들, 고속도로, 신도시 개발까지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 모래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강이나 낙동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로 대부분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상당량의 모래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바닷모래 채취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무분별하게 모래를 퍼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요. 해안 침식으로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곳도 생기고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나 태안 해안선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래를 확보하기 위해 아예 다른 나라 땅을 갉아먹는 나라도 있어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 이후로 국토 면적을 무려 25%나 늘렸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주변국에서 모래를 사다가 바다를 매립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를 수입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섬 수십 개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싱가포르로의 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잇따라 수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자기네 땅이 글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조치였죠. 근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다른 루트를 통해 모래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살벌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싱가포르 옆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의 건설 붐이 모래 부족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어요.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 끝없이 뻗어나가는 고속도로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빨아들였고요. 그 결과 아시아 전역의 해안선과 강바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양쯔강에서는 모래 채취가 너무 심해져서 강바닥이 수십 미터나 깎여 나갔고 다리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모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범죄도 생겨났어요. 모래 도둑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위키피디아에 단독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현상이거든요. 헝가리와 인도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모래 한 세제곱피트당 3달러 이상에 거래되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불법 채취 조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에서는 모래 마피아와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사망자까지 나왔고요. 이게 이제 1조 원 규모를 훌쩍 넘는 지하 경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래가 조만간 물보다 비싸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석유는 대체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모래는 콘크리트를 대체할 만한 건축 재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모래가 21세기 최대의 자원 전쟁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석유 부자 나라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환경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해변에서 모래를 퍼가면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요. 강바닥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산호초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모래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재료들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널리 쓰이려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새 모래를 쓴 게 더 싸니까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요. 나라들이 서로 모래를 차지하기 위해 영토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모래를 수입한다는 아이러니, 이게 단순한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차세대 자원 전쟁의 서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